내 아빠는 살릴 가치도 없어. 죽으면 깔끔해.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터진 이 말을 들었을 때 12살 은별이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저 여자가 던진 돈다발이 아빠 가슴 위에 떨어지는 순간 은별이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부서진 게 아니라 단단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모피 코트를 두른 그 여자 박정란. 재단 이사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은 얼굴은 너무나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복도에 방치된 은별이 아빠를 내려다보며 미소까지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웃을 수 있다니. 은별이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어요. 박정란의 손동작 하나하나,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눈빛에 담긴 경멸까지. 12살 아이가 보기엔 너무 선명한 악이었죠. 이 여자는 죄책감이 없어. 그리고 하나 더. 아빠가 망가진 이유가 저 여자랑 연결되어 있어. 사실 이 모든 게 불과 몇 시간 전 새벽에 시작됐어요. 서울 외곽 재개발 지역, 반지하 방 한 칸에서 은별이와 아빠는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 발목만 보이는 그런 집이었죠. 겨울엔 곰팡이 냄새가 배어들고 여름엔 습기가 벽을 타고 올라오는 곳. 하지만 은별이에겐 그게 세상 전부였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 은별이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죠. 그리고 봤어요. 아빠가 세면대에 기댄 채 피를 토하고 있는 모습을. 아빠. 서진우 45. 한때는 대기업 건설사 재무팀장이었던 사람. 지금은 폐지 줍는 일도 못할 만큼 몸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은별이는 아빠가 쓰러지는 걸 간신히 받쳐냈어요. 12살 아이 팔에 어른 한 명이 쏟아지는 무게라니. 보통 아이 같으면 비명부터 질렀겠죠. 하지만 은별이는 달랐어요. 겁에 질린 눈으로 아빠 얼굴을 보면서도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맥박 확인, 호흡 체크, 학교 보건 시간에 배운 거, 유튜브로 찾아본 응급처치법.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와중에도 손가락은 아빠 목에 닿아 있었어요. 119에 전화를 걸 때 은별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리지 않게 만들었어요. 네, 환자는 45세 남성이고요. 토열 증상 있습니다. 맥박 약하고 호흡 불규칙해요. 주소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은별이는 아빠 옆에서 산소 포화도까지 체크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배웠냐고요? 인터넷이요. 은별이는 아빠가 아플 때마다 혼자서 찾아보고 읽고 외웠습니다. 의사도 아닌 12살이 말이죠. 구급차 안에서 아빠가 잠깐 눈을 떴어요. 희미한 눈빛으로 은별이를 봤죠. 미안해 은별아. 아빠 말하지 마. 힘 빼지 말고. 은별이는 아빠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무서웠지만 은별이는 자기 손으로 아빠 손을 감쌌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병원 응급실 앞. 은별이는 처음엔 안심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살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간호사가 꺼낸 말은 안심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선결제 1,200만 원 입금하셔야 진료 가능합니다. 네. 응급수술 필요한 케이스라서요. 선결제 없으면 진료 못하세요. 은별이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1,200만 원. 은별이네 통장엔 30만 원도 없었습니다. 아빠 통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은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아빠는요? 지금 죽어가는데요? 규정이에요. 죄송합니다. 규정.
그 한마디로 사람이 복도에 방치됐어요. 은별이는 무릎 꿇고 매달렸습니다. 아빠를 살려달라고, 돈은 나중에 갚겠다고. 하지만 병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빠는 응급실 문 앞 복도 침대에 누운 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코트 자락이 휘날리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죠. 달콤하지만 과한, 그래서 오히려 역겨운 냄새. 은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박정란. 그녀는 마치 미술관 작품을 감상하듯 은별이 아빠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핸드백에서 돈다발을 꺼냈습니다. 100만 원권 몇 장. 그걸 아빠 가슴 위에 툭 던졌죠. 장례비나 해. 로비 한복판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간호사들이 서 있고 환자 보호자들이 앉아 있는 곳. 그 한복판에서 저런 말이 터진 거예요. 은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박정란을 똑바로 쳐다봤죠. 그 여자 얼굴 구석구석을, 말투를, 손 모양까지 전부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박정란은 은별이 눈빛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뭘 봐, 거지 새끼가.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코트 자락이 휘날리며 복도를 빠져나갔죠. 은별이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요. 그냥 기억했어요. 이 여자 얼굴 절대 아니죠. 병원에서 사실상 쫓겨난 은별이는 아빠를 다시 반지하로 데려왔어요. 구급 차비조차 없었지만 택시 기사님이 사정을 듣고 공짜로 태워줬습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지하 침대에 아빠를 눕히고 은별이는 인터넷으로 찾은 대로 링거를 달아줬어요. 병원에서 못 받은 수액이라도 집에서 넣어줘야 했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바늘을 찔렀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세 번째에 혈관을 찾았어요. 아빠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희미한 눈으로 은별이를 봤죠. 은별아. 응, 아빠. 나 여기 있어. 내 노트북 폴더 백지 그거 조심해. 백지? 응, 그 안에 진실이. 아빠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은별이는 아빠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뜨겁게 올라 있었죠. 해열제를 먹이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은별이는 아빠 숨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살려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하나 더. 박정란. 그 여자가 아빠한테 뭘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분노는 이제 감정이 아니었어요. 계획이 됐습니다. 12살 아이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죠. 은별이는 전기 스탠드를 켜고 아빠 낡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은별이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바탕화면에 백지라는 폴더가 보였죠. 클릭. 그 안엔 6년 전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엑셀표, PDF 문서, 스캔된 장부 이미지. 은별이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숫자가 빼곡했고 계좌번호가 줄줄이 나열돼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은별이는 머리를 쥐어짜며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죠. 그리고 새벽 5시쯤 은별이는 깨달았어요. 아빠는 범인이 아니었어. 목격자였던 거야. 창밖으로 사람들 발소리가 들렸어요.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은별이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정란 당신이 아빠를 망가뜨렸구나.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지하 방 안은 전기 스탠드 하나로 겨우 밝혀져 있었어요. 은별이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을 비볐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이었지만 잠들 생각은 없었죠. 아니, 잠들 수가 없었어요. 백지 폴더 안의 파일들은 처음엔 그냥 숫자 더미처럼 보였습니다. 엑셀표, 해외 송금 내역, 계좌번호 나열. 하지만 은별이가 하나씩 연결해 보니까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어요. 이건 숨기려고 만든 구조잖아. 은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12살 아이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은별이는 지난 몇 년간 아빠 곁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아빠가 술 취해서 중얼거린 말들, 밤마다 노트북 앞에서 한숨 쉬던 모습, 그리고 은별아, 세상은 숫자로 움직여. 숫자 뒤에 진실이 있어라고 했던 그 말. 화면 속 자료를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해외 송금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금액은 작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왜 큰 돈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보냈을까요? 은별이는 인터넷 검색창에 자금 세탁 방법을 쳐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소액으로 쪼개면 감시망에 안 걸린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돈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그걸 발견한 사람이었던 거죠. 침대에서 아빠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은별이는 화들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여전히 뜨거웠죠. 해열제 먹일 시간이 지났어요. 은별이는 물컵에 약을 녹이고 아빠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줬습니다. 아빠, 조금만 버텨. 내가 뭔가 찾았어. 아빠는 대답 없이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졌죠. 은별이는 아빠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갔어요. 아빠 서진우는 6년 전까지 대기업 건설사 재무팀장이었어요. 은별이가 6살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집에 살았고 엄마도 있었고 주말마다 놀이공원도 갔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빠가 횡령범으로 몰렸어요. 신문에 아빠 얼굴이 실렸고 회사에서 쫓겨났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까지 갔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죠. 그런데 무혐의가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이미 아빠 인생은 박살났고 엄마는 은별이를 두고 떠났어요. 이런 사람이랑 못 살겠다고 하면서요. 은별이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엄마가 가방 싸던 날 은별이한테 한 말. 은별아, 엄마 미안해. 근데 엄마도 살아야 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6살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난 거죠. 은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뒷모습을 보면서 아, 나한텐 아빠밖에 없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아빠랑 둘이서 떠돌았어요. 집도 몇 번 옮겼고 아빠는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도 못하게 됐고 결국엔 이 반지하까지 내려온 거예요. 은별이는 아빠가 억울하다는 걸 알았어요. 밤마다 술 마시며 난 안 했어, 은별아. 진짜 안 했어라고 울던 아빠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어린 은별이는 뭘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빠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밖에는요.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은별이는 이제 12살이었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았고 숫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수할 이유가 생겼죠. 박정난. 그 여자. 은별이는 노트북으로 박정난에 대해 검색했어요. 포털 사이트에 이름만 쳐도 기사가 수백 개 쏟아졌습니다. 기부 천사 박정난 이사, 저소득층 아동 1000명 후원, 미래나눔 재단 올해의 자선단체 선정, 박정난 회장 신임 얻어 그룹 실세로 부상.
기사마다 박정란은 웃고 있었어요. 환한 미소로 아이들 손잡고 기부금 전달하고 훈장 받는 모습. 댓글엔 칭찬이 가득했죠. 진짜 천사 같으세요, 유유. 이런 분이 진정한 부자. 존경합니다. 은별이는 화면을 보며 비웃었어요. 천사? 저 여자가 아빠 가슴에 돈 던지고 장례비나 해라던 그 입으로 기부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은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박정란이 운영하는 미래나눔재단 홈페이지로 들어갔죠. 공시자료를 찾았어요. 다행히 재단은 법적으로 매년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후원금 입금 내역, 사업비 지출 내역, 해외 법인 컨설팅 비용. 은별이는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 하나씩 뜯어봤어요.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아빠 노트북 자료와 비교하니까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부금이 사업비로 빠져나가지? 재단 후원금은 원래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후원금 중 상당 부분이 해외 컨설팅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금액도 이상했죠. 매달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으로. 은별이는 아빠 노트북 자료와 재단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어요. 똑같잖아. 해외 송금 패턴이 일치했어요. 아빠가 6년 전에 발견한 자금 흐름과 지금 재단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경로가 똑같았던 거예요. 기부금이 사업비란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되고 다시 자물료 형태로 돌아와서 박정란 측 유령 회사로 흘러드는 구조. 아빠는 이걸 봤구나. 은별이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쳤어요. 아빠는 돈을 훔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새는 구멍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밝히려다가 오히려 범인으로 몰린 거죠. 아빠. 은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에 적기 시작했죠. 증거 목록, 계좌번호, 날짜, 금액.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퍼즐을 맞춰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은별이가 찾은 건 정황 증거일 뿐이었어요. 패턴은 일치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법적으로 박정란을 몰아붙일 만한 직접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람도 필요해. 은별이는 알고 있었어요. 12살 아이가 아무리 자료를 들이밀어도 어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걸. 특히 박정란 같은 실세를 상대로는 더더욱요. 이 구조를 아는 사람 분명 내부에 있을 거야. 은별이는 아빠 책상 서랍을 뒤졌어요. 먼지 쌓인 명함첩이 나왔습니다. 6년 전 아빠가 쓰던 거였죠. 은별이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을 확인했어요. 대부분은 아무 의미 없는 명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에 눈이 멈췄어요. 명함 뒷면에 아빠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날 믿어준 사람. 명함 주인은 윤태성. 감사팀 부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은별이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아빠가 술 취해서 가끔 말했거든요. 태성이 형만이라도 믿어줬으면. 은별이는 인터넷으로 윤태성을 검색했어요. SNS는 안 하는 사람이었지만 회사 인사공지에서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방지사 근무. 좌천당한 거였어요. 아마 아빠 편을 들었다가 밀려난 거겠죠. 은별이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지방지사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서진우 팀장 딸입니다. 아빠가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만나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은별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답이 올까요? 올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확신은 없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사람들 출근 발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은별이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로 갔어요. 아빠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숨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죠. 아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밝혀낼게. 은별이는 아빠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박정란, 당신이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나는 포기 안 해. 사흘 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은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우 팀장 따님이신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중년 남자 목소리. 은별이는 직감했습니다. 윤태성 부장님이세요? 네. 문자 받았습니다. 만나주실 수 있나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은별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제발, 제발요. 어디서 만날까요? 은별이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꾹 참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역 3번 출구 앞 카페요. 제가 갈게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전화가 끊겼어요. 은별이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어요. 첫 번째 퍼즐 조각을 찾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별이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박정란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를 천사라고 부르든, 은별이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아빠처럼 억울하게 무너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 박정란. 곧 내 가면을 벗겨줄게. 은별이는 반지하 문을 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계획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토요일 오후 1시 50분, 서울역 3번 출구 앞 카페. 은별이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입구를 바라봤어요. 손에 쥔 핸드폰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윤태성이 정말 올까요? 아니면 마음을 바꿔서 안 나타날까요? 불안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은별이는 꾹 참았어요. 이시 정각.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사람.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다가 은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윤태성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은별이 앞에 앉았어요.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한때 대기업 부장이었던 사람 같지 않았어요. 아빠처럼 무언가에 짓눌려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진우 씨 딸이 맞나요? 네. 서은별이에요. 윤태성은 은별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컸네요. 6살 때 봤는데. 부장님이 저 기억하세요? 그럼요. 회사 가족 행사 때 한 번 봤죠. 진우 씨가 그때 자랑하셨어요. 딸이 숫자를 벌써 읽는다고. 은별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빠가 자랑했던 그 시절. 모든 게 무너지기 전 이야기였죠. 부장님, 아빠는 억울해요. 알아요. 그럼 왜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윤태성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아니, 할 수 없었던 거겠죠. 은별이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뭔데요? 아빠 노트북에 있던 자료요. 그리고 제가 찾은 것들. 윤태성은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을 열어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걸 내가 찾았다고? 네. 도대체 어떻게?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숫자 뒤에 진실이 있다고. 윤태성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은별이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은별 씨, 이거 진짜예요. 박정란이 만든 구조가 맞아요. 정말요? 6년 전에 진우 씨가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해외 유령 회사 루트. 우린 그때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윤태성은 말을 멈췄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후회가 묻어나는 표정이었죠. 제가 겁쟁이였어요. 진우 씨 혼자 싸우게 내버려뒀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윤태성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6년 전 아빠와 윤태성은 회사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재무팀과 감사팀이 합동으로 자금 흐름을 점검하던 중이었죠. 그때 아빠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컨설팅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 그런데 컨설팅 결과물은 없다는 것. 송금받는 회사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 아빠는 윤태성에게 보고했고 둘이서 몰래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아낸 게 박정란이었습니다. 당시 박정란은 회장 특별보좌관이었고 재단 이사로 막 임명된 상태였죠. 진우 씨가 회장한테 직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날 밤 박정란한테 들켰죠. 그래서요? 다음 날 진우 씨가 횡령범으로 몰렸어요. 증거가 조작됐고 내부 자료가 삭제됐어요. 진우 씨 컴퓨터에서 해외 송금 기록이 나왔다면서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알아요. 근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박정란이 법무팀, 인사팀, 심지어 감사팀까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윤태성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증언하려 했어요. 근데 협박을 받았죠. 협박이요? 제 딸 사진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찍은 거. 입 다물지 않으면 내 딸도 진우처럼 만들어준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은별이는 숨이 막혔어요. 박정란은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아빠만이 아니라 아빠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요. 그래서 저는 입 다물었어요. 진우 씨 혼자 싸우게 내버려뒀죠. 그리고 전 지방으로 좌천됐어요. 윤태성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은별 씨. 정말 미안해요. 은별이는 윤태성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도와주실 수 있죠? 뭘 도와드릴까요? 회장님한테 가는 방법이요. 윤태성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은별이 눈빛을 보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외부인을 안 만나요. 특히 이런 민감한 문제는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윤태성은 핸드폰을 꺼내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다음 주 목요일 미래나눔 재단 후원 행사가 있어요.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세요.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행사장엔 VIP 라운지가 있어요. 회장님이 행사 전에 잠깐 들르시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쉽진 않아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은별이는 생각했어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방법. 아니, 초대받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행사장이 어디예요? 호텔 그랜드 볼룸이요. 왜요? 부장님, 저 그날 갈게요. 은별 씨, 위험해요. 박정란이 거기 있을 텐데. 상관없어요. 은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정란 앞에 서야 회장님이 보시잖아요. 윤태성은 은별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12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죠. 하지만 은별이 눈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윤태성은 USB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박정란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에요. 알아요. 은별이는 USB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아빠 좀 부탁드려요. 네. 혹시 제가 실패하면 아빠 좀 살펴주세요. 윤태성은 깜짝 놀라 은별이를 붙잡았어요. 은별 씨,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 안 죽어요. 은별이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어린아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각오한 사람의 웃음이었죠. 목요일 오후 6시, 호텔 그랜드 볼룸 앞. 은별이는 낡은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채 행사장 입구에 섰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정장 차림의 재벌들 사이에서 은별이는 눈에 띄게 초라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학생, 여긴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들어가야 돼요. 초대장 있어요? 없어요. 근데 꼭 들어가야 돼요.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을 때 로비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저 애는? 박정란이었어요. 은별이는 박정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정란도 은별이를 알아봤죠. 병원 로비에서 봤던 그 아이. 순간 박정란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거지애가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박정란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훔쳐서 내가 그 꼴이지. 은별이는 참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박정란이 다가와 은별이 팔을 잡았어요. 어디 감히 여기까지 와. 썩 꺼지지 않고 놔주세요. 뭐, 이 애가 지금. 박정란이 은별이를 끌어당겼어요. 그때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 여기 녹음됐어요. 박정란 손이 멈칫했어요. 은별이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내 아빠가 훔쳐서 내가 그 꼴이지. 은별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재생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정란 얼굴이 굳었어요. 이 애가 지금. 그리고 병원에서 하신 말도 있어요. 은별이는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내 아빠는 살릴 가치도 없어. 죽으면 깔끔해.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박정란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란은 당황한 표정으로 둘러봤죠. 이건 조작이야. 저 애가 조작한 거라고. 은별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CCTV도 있어요. 병원 로비 영상이요.
박정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별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약자를 몰래 죽이는 건 익숙하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건 두려워해. 박정란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저애 끌어내. 빨리. 경호원 2명이 은별이에게 다가왔어요. 은별이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곁에 기생충이 살고 있어요. 로비가 술렁였어요. 박정란이 은별이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은별이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돈을 훔쳐서 자기 배 채우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어요. VIP 라운지 문이 열렸어요. 회장 정도현이 나왔습니다. 72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로비를 둘러보다가 은별이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 아이는 뭐야? 박정란이 황급히 다가가 말했어요. 회장님, 저 애는 정신병자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정신병자? 네, 그냥 미친 애예요. 은별이는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박정란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보여드릴게요. 회장 눈썹이 올라갔어요. 뭐라고? 박정란은 회장님 돈을 훔쳐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어요. 6년 전부터요. 박정란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저의 말 듣지 마세요. 회장은 박정란을 보고 은별이를 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와. 둘 다. 엘리베이터 안. 은별이는 회장, 박정란과 함께 올라갔어요. 박정란은 은별이를 노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하든 넌 끝이야. 은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아빠가 남긴 자료, 윤태성이 확보해준 증거, 은별이가 직접 찾은 패턴. 전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박정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였어요. 은별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은별이는 회장실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으며 조용히 중얼거렸. 회장실 문이 닫혔어요. 은별이는 거대한 책상 앞에 섰습니다. 회장 정도현은 가죽 의자에 앉아 은별이를 내려다봤죠. 박정란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해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회장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은별이는 긴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회장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애가 뭘 보여준다고? 박정란이 끼어들었어요. 은별이는 박정란을 쳐다보지 않고 USB를 꺼내 회장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어요. 회장은 USB를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비서가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어요. 숫자가 빼곡했고 계좌번호가 줄줄이 나열돼 있었죠. 회장은 화면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은별이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재단 후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흐름이에요. 뭐? 회장님 미래나눔재단요. 거기 들어온 기부금이 사업비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 돈이 실제로는 사업에 안 쓰여요. 회장은 화면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박정란이 황급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건 조작된 자료예요. 애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라고요. 조용히 해. 회장 한마디에 박정란이 입을 다물었어요. 은별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요. 은별이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회장이 숫자를 따라가며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왜 이래?
재단 후원금이 왜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으로 빠져요? 은별이는 질문을 던졌어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회장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요. 은별이는 다른 시트를 열었어요. 이 돈이 해외 컨설팅 회사로 송금돼요. 근데 이 회사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니? 페이퍼 컴퍼니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요. 회장 얼굴이 점점 딱딱해졌어요. 은별이는 마지막 시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다시 자물쇠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요. 근데 받는 곳이 은별이는 박정란을 쳐다봤어요. 박정란 이사님 측 유령 회사예요. 회장이 박정란을 돌아봤어요. 박정란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회장님, 저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왜 그런 짓을? 그럼 설명해봐. 회장 목소리가 싸늘해졌어요. 박정란은 말문이 막혔죠. 은별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윤태성이 건네준 감사 메모였습니다. 이건 6년 전 내부 감사 자료예요. 6년 전? 네. 제 아빠가 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예요. 회장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은별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문서가 사라진 날 아빠가 횡령범으로 몰렸어요. 회장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은별이를 봤죠. 내 아버지가 서진우? 네. 회장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뭔가 기억을 떠올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란을 돌아봤죠. 6년 전 횡령 사건 내가 처리했지? 박정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그때 서진우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증거는? 증거요? 그건 당시 자료가. 어디 갔어? 박정란이 말을 더듬었어요.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료가 사라졌구나. 그렇지? 은별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회장실 CCTV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대화 전부 녹화되고 있어요. 박정란이 화들짝 놀랐어요. 뭐? 너 지금? 은별이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클라우드 업로드 화면이 떠 있었죠. 행사장 CCTV 영상도 이미 백업했어요. 박정란 이사님이 저한테 한 말 전부요. 박정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제 서류를 뺏으려 하시면 증거인멸 시도가 기록돼요. 박정란은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회장은 의자에 기댄 채 은별이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지켜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넌 몇 살이야? 12살이요. 12살 애가 이걸 다 찾았어? 네. 혼자? 아빠가 남긴 자료를 제가 정리했어요. 그리고 윤태성 부장님이 도와주셨어요. 회장 눈빛이 달라졌어요. 윤태성이란 이름에 반응한 거였죠. 윤태성 그 사람이 아직 회사에 있나? 지방으로 좌천됐어요. 아빠 편 들었다가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박정란을 돌아봤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박정란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회장님, 저의 말 믿으세요? 애가 무슨 수작을 부린 건지. 수작?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이 자료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될 일이야. 박정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시간이 걸릴 텐데요. 오늘 밤 안에 확인 가능해.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재무팀 불러. 지금 당장. 박정란 얼굴이 무너졌어요. 은별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회장님,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은별이는 녹음기를 켰어요. 병원 로비에서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내 아빠는 살릴 가치도 없어.
죽으면 깔끔해. 박정란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회장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병원에서 박정란 이사님이 제 아빠한테 한 말이에요. 은별이는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장례비나 해. 회장은 박정란을 돌아봤어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죠. 이게 사실이야? 박정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별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정란 이사님은 아빠를 죽이려 했어요. 아빠가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회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박정란. 박정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회장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넌 내 신뢰를 배신했어. 회사 돈을 훔쳤고 사람을 모함했고 심지어 회장은 말을 멈췄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는 표정이었죠. 박정란이 무릎 꿇으며 애원했어요. 회장님 제발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닥쳐. 회장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넌 사람을 죽이려 했어. 그것도 아이 앞에서. 박정란이 은별이를 돌아봤어요. 눈빛에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죠. 내가 뭔데? 애새끼 주제에. 은별이는 움찔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너뜨린 사람의 딸이에요. 박정란이 비웃었어요. 내 아빠는 내가 살려둔 거야. 그 인간이 죽어야 내 돈길이 안전해. 회장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정란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별이는 녹음기 빨간 불을 보여줬죠. 이것까지 녹음됐어요.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걸어가 한참을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죠. 수사팀 불러. 박정란이 소리쳤어요. 회장님, 안 돼요. 왜 안 돼? 회장님 비자금 까발리면 같이 죽어요. 회장은 돌아서서 박정란을 봤어요.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비자금도 문제야. 박정란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나는 늙었어. 이제 감옥 가도 별로 아깝지 않아. 회장님. 하지만 넌 달라. 넌 사람을 죽이려 했어. 그건 용서 못해. 회장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별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해외 계좌번호 목록도 있어요. 회장이 은별이를 돌아봤어요. 뭐? 박정란 이사님 비자금 계좌요. 이미 검찰에 제보했어요. 박정란 얼굴이 무너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이게 말이 돼. 은별이는 박정란을 내려다봤어요. 병원에서 아빠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 그대로요. 당신이 아빠한테 했던 것처럼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경제범죄수사팀이 들어왔어요. 박정란은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정란이 은별이를 노려봤죠. 내가 날. 네. 제가 했어요. 은별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아빠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당신한테 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은별이는 잠깐 멈췄어요.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박정란은 끌려나갔어요. 비명을 지르며 욕을 하며 발버둥 치면서요.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회장실에 은별이와 회장만 남았어요. 회장은 은별이를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어디 있어? 집이요. 반지하요. 상태는? 위독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에 사람 보낼게. 대형 병원으로 옮기고 수술팀 구성하겠어. 은별이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그리고 치료비는 회사에서 낼게. 회장님, 은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으로요. 지금껏 참아왔던 모든 게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회장은 은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못 봤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내가 책임질게. 은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아빠 살릴 수 있죠? 최선을 다할게. 은별이는 울었어요.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회장은 은별이 어깨를 토닥이며 기다려줬어요. 밤 11시, 은별이는 반지하로 돌아왔어요. 아빠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죠. 은별이는 아빠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이겼어요. 아빠는 대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반지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별이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밤새 아빠 옆에서 졸았던 거였죠. 문을 열자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서 있었어요. 구급차도 대기하고 있었고요. 서진우 씨 따님이세요? 네, 네. 회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환자분 이송하겠습니다. 은별이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꿈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료진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아빠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어요. 링거줄을 연결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은별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아빠를 제대로 된 곳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게 됐구나. 따님도 같이 타세요. 은별이는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아빠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며 반지하 골목을 빠져나갔죠. 창밖으로 낡은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은별이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6년 전 은별이와 아빠를 거절했던 그 병원과는 달랐어요. 여기선 의료진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고 은별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분 모시고 오셨습니다. 바로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은별이는 복도를 따라 뛰었어요. 의료진이 들것을 밀며 빠르게 움직였죠. 중환자실 문 앞에서 은별이는 멈춰야 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대기하세요. 네. 문이 닫혔어요. 은별이는 유리창 너머로 아빠를 봤습니다. 의사들이 둘러싸고 검사를 시작했죠. 은별이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은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간부전이 상당히 진행됐고 출혈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럼 수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성공률은요? 의사는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0% 정도입니다. 은별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50%. 반반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해주세요. 제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은별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죠. 은별이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핸드폰을 보니 윤태성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은별 씨, 괜찮아요? 어제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 들었어요. 은별이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부장님. 아빠 지금 수술 준비 중이에요.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별 씨. 네, 부장님. 정말 잘했어요. 대단해요. 부장님이 도와주셔서요. 아니에요. 은별 씨가 해낸 거예요. 혼자서요.
윤태성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진우 씨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네, 전할게요. 전화를 끊고 은별이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희망 같았어요. 오후 7시 수술이 시작됐어요. 은별이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그냥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제발, 제발 아빠를 살려달라고. 시간이 느리게 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은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안 갔고 물도 안 마셨어요. 그냥 수술실 문만 바라봤죠. 밤 11시가 넘어서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은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은별이를 봤죠. 은별이는 숨을 참았어요. 의사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너무 긴장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은별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의사가 황급히 은별이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아버님 상태가 안정됐어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은별이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 앞에서 복도 한복판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은별 씨. 정말 잘했어요. 의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2살 아이가 아빠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사흘 뒤 아빠가 깨어났어요. 은별이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빠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이 떠졌죠. 간호사가 황급히 의사를 불렀어요. 은별이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빠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빠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은별이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빠도 울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의사가 허락해서 은별이는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아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은별아. 아빠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우리 이겼어요. 뭐? 박정란 잡았어요. 회장님도 아빠 말 믿으셨어요. 아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은별이는 아빠 손을 잡고 전부 설명했습니다. USB 찾은 것, 윤태성 만난 것, 행사장에서 박정란 마주친 것, 회장실에서 증거 보여준 것까지요. 아빠는 듣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은별아 미안해. 왜요? 내가 이런 걸 혼자 해야 했잖아. 아니에요. 아빠가 가르쳐 줬잖아요. 숫자 뒤에 진실이 있다고. 아빠는 은별이를 끌어안았어요. 링거줄이 흔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빠와 은별이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한 달 뒤 법정. 은별이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도 옆에 있었죠. 많이 회복해서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박정란이 피고석에 섰어요. 살이 빠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6년 전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정란은 횡령, 문서위조, 무고, 증거인멸, 협박,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징역 18년에 처한다. 범죄 수익 전액 몰수 및 추징한다. 박정란이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내가 뭔데. 애새끼 주제에. 박정란이 은별이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은별이는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버린 사람들의 계산서예요. 박정란은 말문이 막혔어요.
법정 경위가 박정란을 끌고 나갔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법정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어요. 아빠가 은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별아, 고마워. 아빠야말로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은별이는 웃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 났어요. 6년간의 악몽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뒤 서울 강남 작은 사무실. 은별이와 아빠는 희망나눔 재단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회장이 지원해준 돈으로 만든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아빠가 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말했어요. 은별이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첫 번째 후원자는 윤태성이었어요. 그는 회사로 복귀했고 감사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기 시작했죠. 진우 씨,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일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6년 만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어요. 은별이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벽에는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아빠와 은별이가 반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거였어요. 왜 이 사진을 걸었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은별이가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시작이었으니까요. 반지하가요? 네.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별이는 사진 속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12살 아이. 눈빛만은 단단했던 그 아이요. 그때의 나 고마워. 1년 뒤 은별이는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교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지난 1년이 꿈만 같았거든요. 반지하에서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빠는 건강을 되찾았고 재단은 성장하고 있었어요. 학교 가는 길에 은별이는 아빠와 함께 걸었어요. 은별아, 오늘 첫날인데 떨리지? 아니요. 별로요. 거짓말. 어제 밤새 뒤척였잖아. 은별이는 웃었어요. 조금요. 친구 많이 사귀어. 네. 아빠는 은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은별아, 너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도요. 학교 앞에서 아빠와 헤어졌어요. 은별이는 교문을 들어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아빠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은별이도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정말 이겨냈구나. 그날 저녁 재단 사무실. 아빠와 은별이는 후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치료비가 없어 병원 못 가는 사람들, 생활비가 없어 굶는 가족들. 은별이는 한 장 한 장 읽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는 못해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지. 그럼 충분한가요? 아빠는 은별이를 봤어요. 은별아, 내가 나 살렸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전 당연한 일 한 거예요. 아니야. 넌 기적을 만들었어. 은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증명이에요. 증명? 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요. 아빠는 은별이를 끌어안았습니다.